본 프로그램에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예고 없이 등장하니 영화를 보실 분들은 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고전을 새롭게 선정해 봅니다.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 안녕하세요. 이다혜의 21세기 시네픽스입니다. 1998년도에 여러분 기억나는 스포츠 선수 있으신가요? 박세리, 박찬호. 네. 그때가 한국이 IMF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생각나는 장면들이 새벽에, 왜냐하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경기들이 아니었거든요. 새벽 시간에 박세리 선수나 박찬호 선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서 나가보면 아버지가 항상 TV 앞에서 그 경기들을 생중계되는 것들을 보던 추억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이기는데 이런 뛰어난 선수들의 성적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한국 엘리트 스포츠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역할을 해왔죠. 김연아 선수, 박지성 선수, 지금 같은 경우는 손흥민, 류현진 이런 선수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순간을 보는 일이 왜 이렇게 감동적인지, 요즘에는 전처럼 열심히는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한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경기를 하면 밤을 새서 경기를 봤단 말이에요.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막 눈물 나고 그 태극기 올라가면 막 혼자 막 울컥해서 눈물이 글썽글썽했던 기억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대학생 때만도 아니네요. 김연아 선수 경기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냥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크겠지만, 그걸 떠나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보는 게 주는 긍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트 스포츠라고 하는 건 성적이 높아야 인정받는 거죠. 지금 제가 계속 금메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큰 대회에서 3등 안에 들어야 이름이 기억됩니다. 그런 성적을 위해서 선수들은 학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운동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폭력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체육계 미투가 엘리트 스포츠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계 미투 뉴스를 보면서 댓글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도 성적 잘 나왔잖아. 그래도 금메달 땄잖아. 마치 그게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폭력이나 성폭력, 촌지 무엇이 있든 간에 성적만 나오면 되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마주하게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지호 감독의 2016년작 4등입니다. 유재상, 박해준 배우가 출연하고 있어요. 옛날에 천재 선수를 날렸다던데 다 거짓말이죠? 하기 싫지. 도망가고 싶고. 그때 잡아주고 때려주는 선생이 진짜다. 내가 겪어보기 그렇더라. 니 진짜 1등 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 영화가 시작하면 흑백 화면입니다. 1998년 딱 박세리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응원하는 음성이 나오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영화의 현재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16년 전 상황이에요. 주인공은 광수입니다. 수영 선수인데 엄청나게 성적이 좋고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기 때문에 천재다, 유망주다 이런 말을 계속 듣는 선수란 말이에요. 박해준 배우가 연기하는 광수는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둔 어느 날 고향에 갔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노름하는 거에 끼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무단 이탈을 11일째 이어갑니다. 광수는 자기가 항상 잘한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고, 심지어는 술을 진탕 마시고 수영을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훈련장에 돌아갔더니 무단 이탈 때문에 100대를 맞아라 라는 식의 코치의 말을 듣게 되고, 계속 맞다가 가혹한 체벌을 견디지 못하고
저항하다가 수영을 그만둡니다. 이 흑백 장면이 끝나면 컬러 화면이 와요. 16년이 지났고 현재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수영 경기를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은 관중석에서 결과를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유재상 배우가 연기하는 수영선수 준호는 매번 4등을 합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취미로 하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항라 배우가 연기하는 준호의 어머니는 야 4등 너 때문에 죽겠다 진짜. 너 뭐가 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느낌이어서 굉장히 울컥하면서 봤는데 야 4등 나 너 때문에 죽겠다 진짜. 준호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4등이라는 성적은 그 다음 대회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금운동 아니면 3등 이렇게 끊어서 더 상위에 있는 대회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4등은 사실은 진학하는 데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뒷돈을 주고 메달 따게 만들어준다라는 코치를 소개받습니다. 그 코치가 바로 16년 전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광수예요. 근데 광수는 일단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윽박 지르는 스타일로 이 준호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준호 어머니한테 이 학부모가 교육에 관여해서 도움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영장에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식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광수 코치는 일단 이 준호가 찾아갈 때마다 PC방에 있어요. 그리고 약간은 무성의하게 준호를 대합니다. 그러다가 약간 가능성이 보인다 싶어질 때부터는 또 너무 가혹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수 코치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쭉 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늘 잘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준호가 성적이 자기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화가 나면 때리기 시작합니다. 광수 코치 생각으로는 준호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영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말을 할 때는 항상 윽박 지르는 듯이 말을 하고 발길질을 하거나 그다음에 대걸레 같은 것으로 수영복만 입었으니까 사실은 맨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허벅지 뒤쪽을 때리기도 합니다. 영화 4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12번째 인권영화 프로젝트입니다. 올림픽을 예로 들면 4등은 메달이 없지만 세계대회 4번째 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4등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메달이 없다로만 기억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메달 딴 선수들 같은 경우는 TV에서 그 메달 시상식을 보여주면서 개인 다큐멘터리를 틀어줍니다. 그래서 뭐 이다혜 선수는 서울 관악구에서 태어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인간극장풍으로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어려운 환경을 딛고 운동을 계속해서 전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보여주지만 4등은 그냥 노메달이기 때문에 영상은 다 찍어요. 사실은 올림픽 가는 선수들 영상 다 찍는데 찍어도 안 틀어줍니다. 4번째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그냥 메달 없는 선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금운동 메달도 있고 3등까지는 좋게 치지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시험들에서는 합격하고 불합격만 있습니다. 불합격자 중에 1등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꼴등이라고 해도 합격자 중에 꼴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 등수, 합격에 대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실 엄격하고 모질다고 해도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성적을 내게 만들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 4등을 보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거든요. 20대나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잘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혼나도 좋으니까 더 실력이 늘면 좋겠다. 그런 나를 드라마틱하게 변신시켜주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계속하면서 일 못한다고 혼나기도 하고 일 잘한다고 칭찬받기도 하고 뭐 혼나거나 칭찬받는 거로부터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을 쭉 지속하면서 지금은 나를 다른 사람이 되게 바꿔주는 선생님은 따로 있는 게 아닌가 보다라는 결론을 지금 상황에서는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운동선수처럼 10대와 20대에 당장 성적을 내야 하고 또 20대에 은퇴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여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고 나 하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누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선수 개인도 포기하기가 힘들고 사실 영화 속 준호처럼 어린 나이의 선수들은 그 부모님 되시는 분들도 포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나 가혹한 훈련을 했더니 바로 성적이 오른다. 그러면 더 그 훈련에 매달리게 됩니다. 요즘도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스파르타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방학 때 학원에 그냥 기숙학교 같은 식으로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하루 4시간 자고 하루 종일 이제 뺑뺑이 돌면서 공부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오르면 다음번에는 다시 그렇게 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수영하는 즐거움을 아는 것과 좋은 성적을 내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처음 시작할 때는 즐거움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시작하지만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해지죠.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거나 어떤 노력을 어떻게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선수 본인이 내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교육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문제를 영화 4등은 엘리트 체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림픽 보면서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북유럽 선수들 이력입니다. 평소에 뭐 선생님이나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이렇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떤 스포츠에 재능이 있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다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출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일단 올림픽을 나가려면 해외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 휴가가 필요하겠죠. 한국에서는 휴가를 그렇게 길게 쓸 수가 없어서 일단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소설가 중에 요 네스베라고 하는 스노우맨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원래는 축구 선수였대요. 10대에는. 그러다가 20살 즈음 해서 부상을 입어서 경영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다음엔 또 경영 컨설턴트 일을 꽤 오래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을 한번 써볼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작가가 된 케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죠. 한국은 운동한다 그러면 운동하는 학생들은 수업에 거의 안 들어와도 되게 해주거나 들어와서 잠만 자도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그런데 부상을 비롯한 이유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요 네스베 작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축구 선수를 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운동을 했는데 부상을 입은 다음에 경영 전공으로 대학을 가서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그만큼 학생 시절에도 어느 정도 그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인상을 받았단 말이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특히나 올림픽에 나간다 이런 정도가 되려고 한다면 거의 모든 식구가 동원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을 다 그 한 명한테 쏟아붓고 또 그 한 명은 학업이나 다른 인간관계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운동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만큼 모두 치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인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등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좋은 순간들은 물속에 있는 준호가 자유로워 보이는 순간들입니다. 물속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들을 느낀다든가 물속에서 이렇게 자명을 하면서 물을 느끼는 때의 준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성적만이 아니어도 준호는 수영을 계속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에 나올 수 있다면 이 가혹한 훈련을 지속해야 하는가?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뉴스에서 보도되는 상황에서 영화 4등을 본다는 건 또 하나의 고민을 추가하는 일인 느낌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런 성적이라는 것 가지고 고민 한 번쯤 해본 사람들 아마 전 국민일 것 같은데요.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지우 감독의 4등이었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